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해당 김주현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아유 참 올해도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영화 몰랐는데 네. 알면 알수록 재밌고 이동진 가이드와 함께 하니까 영화당 시간이 너무 즐겁습니다. 지금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게 사실 저한테도 영광이고요. 자세가 되니까 이렇게 덕담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네. 이 영화 팬들 입장에서 네. 아주 좋은 징조입니다. 어떤? 새해 첫 시간부터 퀸틴 타란티노를 그렇게 원하시던. 네, 이게 새해 시작부터 이게 무슨 이렇게라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 네. 사실은 저희는 굉장히 순전한 마음으로 준비했고요. 오늘 주제가 그렇습니다. 영화에 띄우는 러브레터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서 진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그런 어떤 사랑의 편지를 시작하는 거죠. 네, 저 오늘 타란티노 얘기가 나왔으니까 타란티노가 촬영장에서 그런 얘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컷 외친 다음에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한 번만 더. 왜냐하면 우리는 영화를 사랑하니까. 그 현장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았음에도 또 한 번 찍고 싶은.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타란티노의 어떤 그 말하는 풍경들 같은 게 상상이 되는 느낌인데 많은 감독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영화 자체를 만들면서 특히 이제 영화에 관한 영화들이라는 어떤 부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마치 영화라는 매체에 대해서 연설을 띄우는 것 같은 러브레터를 띄우는 것 같은 영화들을 만드는 것 같아요. 서로 전혀 다른 분위기이고 얼핏 보면 또 전혀 그런 느낌이 없지만 사실은 저는 두 영화의 핵심이 영화에 바치는 러브레터 같은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바로 비건 감독의 지구 최후의 밤, 그다음에 타란티노의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까지 이 두 편을 한번 모아보았습니다. 사실은 이 두 편은 그 자체로 그냥 보아도 굉장히 흥미롭고 또 작년 최고의 영화들 중에 그런 두 편을 모은 거지만 지금 말씀드린 주제로 모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무슨 편지 같은 거 써오셨을까? 네, 편지는 끝날 때 제가 한번 읽어볼 예정이고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갈랐던 척도 같은 게 옛날에 있었습니다. 영화 다 끝나고 엔딩 크레디트를 보냐 안 보냐 해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었죠. 지금 또 마블 때문에 엔딩 크레디트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역시 이 영화를 찍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끝까지 앉아서 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봤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그래서 영화 스태프들에 대한 주제를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재밌겠어요.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야, 새해는 공부하시기로 작정하셨나 봐요. 어젯밤에 쓰느라고 일단 스펠링이 혹시 틀리진 않을까 열심히 뺏겼었고요. 이름하여 영만사,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주제를 잡아봤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특히 미국 영화들을 보면 뒤에 한참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름 말고 베스트 보이는 뭐야? 제가 사실 이 뭐야? 주제를 하게 된 것도 더 베스트 보이가 나오는데 뭐 영화 찍었던 사람들 중에 제일 최고를 뽑는 자리인가? 뭐 인기 투표 같은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더 베스트 보이가 완전 다른 뜻이어서 거기서부터 출발한 궁금증이 오늘의 1분 브리핑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설명해 주시죠. 우선 제가 한국과 할리우드의 가장 큰 차이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더 베스트 보이를 비롯하여 조명과 촬영이 한국의 시스템과 굉장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영어를 적어온 이유도 한국 기준과 할리우드의 기준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영어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가 있죠. 그게 이제 할리우드 기준으로 안쪽이 약간 저예산, 아주 초저예산일 때 저렇게 스텝을 꾸리고 약간 넓어지면 저 노란 선으로 이제 넓어지고 돈이 더 많아질수록 스텝들을 더 많이 꾸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가장 필요한 인력이 저 정도다. 이런 기준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차이가 한국에는 촬영팀, 조명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엔딩 크레딧을 보더라도 구분되어 있는데 미국에는 DP 시스템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DP 시스템이라는 게 디렉터 오브 포토그래피라고 해서 촬영 감독이 조명팀을 아우르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DP 시스템에서는 카메라 오퍼레이터 그리고 개퍼라고 해서 조명을 다루는 팀이 개퍼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개퍼라는 한국으로 치면 조명 감독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키 그립이라는 팀도 이 DP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데 키 그립팀은 설치하는 거, 레일을 깐다든지 어떤 설치하는 것들을 키 그립팀에서 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스트 보이는 뭐냐 하면 더 베스트 보이는 개퍼나 키 그립팀들이 해야 되는 일 중에 보조적인 일들, 그러니까 온갖 잡다한 일들을 다 하고
개포나 키 그립 팀이 약간 공석일 때, 부재 중일 때 그 역할까지 해야 되는. 그 베스트 보일 수밖에 없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힘든 일 시키려고 야, 일 많이 해야 되니까 넌 베스트 보이야. 너 이것도 해야 돼. 베스트 보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저렇게 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재밌는 게 이제 한국에서도 뭐 이런 요즘에 프로듀서에 대한 개념이 많이 좋아지고 있긴 한데 프로듀서라는 게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프로듀서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뭐 세부적인 프로듀서가 있는데 총괄 프로듀서는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돈을 관리하고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영화를 이끌어가는 선장 같은 역할인 것 같습니다. 라인 프로듀서라는 건 촬영장에 상주하는 프로듀서라고 하더라고요. 상주하면서 돈을 어떻게 써야 할 건지 촬영 기간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를 조절하는 거라서 한국 이름으로는 제작실장 같은 역할이 어쩌면 이 라인 프로듀서 역할인 것 같고요. 그리고 폴리 아티스트는 이건 뭐 한국에서 그대로 쓰기도 그렇죠. 하죠. 폴리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이름이 장비의 이름이나 어떤 역할의 이름이 아니고 1927년에 이 분야를 개척한 잭 폴리라는 사람이 바로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폴리 아티스트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고 하네요. 네, 저도 공부해온 거라서 하네요 이렇게 간접합법으로 가지고 얘기하시면 저희 다 설득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저는 컨티뉴이티 팀인데요. 사실 저건 너무 재밌는 직업인 것 같아요. 컨티뉴이티 팀은 촬영장에서 화면을 보고 촬영 현장을 보면서 혹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전 촬영분과 지금 촬영하는 것의 연속성에 대한 잘못이 없는가를 체크하는 팀인데 여기 분명히 물이 있었는데 없어졌다든지 예를 들면 이전 촬영분에 시계가 나왔는데 시계가 5시를 가리켰는데 이후에 찍은 화면에 4시 20분에 잡혀 있다면 이 선후 관계가 달라진 것이니까 그런 걸 잡아낸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컨티뉴이티 팀입니다. 그래서 뭐 스크립터가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한국과 한류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의 영화 역사도 짧거니와 약간 전문적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의 DP 시스템이 처음으로 들어온 게 저희가 봤던 그 1997년에 모텔 선인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도일이 처음으로 이 DP 시스템을 한국에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생각하고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영화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얼마 전에 촬영 감독님들의 인터뷰를 봤었는데 DP 시스템, 할리우드가 하는 DP 시스템이 무조건 진부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한국적인 시스템도 굉장히 그 값어치가 있고 한국의 시네마토그래퍼 역할을 하는 정말 촬영 장인들이 하는 그런 화면들도 역시 DP 시스템보다 좋을 수 있다 하는 일은 똑같다. 그게 어떻게 분리냐의 차이일 뿐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념일 뿐 한국에 적극적으로 그냥 대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분적으로는 또 문화의 차이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어쨌건 큰 그림도 그려주시고 또 작은 몇 가지 또 우리가 궁금했던 사항들까지 풀어주셨던 깨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제 엔딩 크레딧 보시면서 분명히 베스트 보이가 보이는 순간 이 1분 브리핑을 떠올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That was the best acting I've ever seen in my whole life. Like you. 먼저 소개드릴 작품은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입니다. 뭐 사실은 연말 연초에 각종 수많은 어떤 시상식 같은 데서 작년 최고 영화 중에 한 편으로 계속 꼽히는 작품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뭐 타란티노니까 뭐 믿고 보는 타란티노이기 때문에 더 말할 나위가 없고요. 근데 이상하게 영화당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해달라는 영화가 타란티노 영화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타란티노 감독님께서 10편만 찍고 은퇴하겠다는 얘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엔 영화당 때문에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영화당 계속 해야 되니까. 네, 영화당에서 약간 할 게 없습니다. 하나 더 찍어주세요라고 하면 이제 그럼 내 은퇴본보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네, 11번째 찍을 수 있죠. 네네. 자, 이제 한 편 남았는데 이게 9번째 작품이고요. 이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는 사실은 약간 뭐라 그럴까 모순적인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제가 볼 때 여태까지 9편 찍은 타란티노 영화 중에서 가장 개인적이고 네. 가장 자기 고백적인 영화예요. 실제로 이 영화가 이제 시대 배경이 1969년도에 캘리포니아 주에서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할리우드 근처에서. 근데 실제로 그때 타란티노가 이때 살았던 것도 사실이고 더 중요하게는 이 영화에 대한 본인의 어떤 이상과 꿈과 거기다 바라는 뭐 수많은 어떤 사랑까지 얹어서 표현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정반대로 이 영화는 또 타란티노 영화 중에서 서사가 가장 크게 웅대한 작품이기도 해요. 뒤집어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영화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게 1969년도인데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작년 영화니까 딱 50년 전 영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이 대략 한 25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나라잖아요. 근데 영화 속에서도 그런 대사가 나오는데 1869년과 1969년을 100년 사이로 비교하고 있고 그 1969년은 심지어는 5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1969년이라는 한 시기, 60년대 이상주의가 끝나가는 시기이기도 하면서 예전의 시기가 지나가고 진정한 미국의 입장에서 현대가 시작되는 어떤 그런 교체기에서 이런 할리우드 얘기, 영화에 관한 얘기를 다루고 싶었던 거죠. 네. 저도 타란티노의 팬으로서 네. 그동안 타란티노 하면 재치, 뭐 기막힌 대사들, 재밌는 스토리, 이런 액션, 피 이런 걸 보다가 이번 영화의 사실 후반부의 몇 장면 빼고는 굉장히 우울하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감상적인 장면들이 맞아요. 많아요. 맞아요. 특히 브래드 피트가 혼자 차를 몰고 가는 장면은 예전 같았으면 뚝 잘랐을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랫동안 라디오를 들으면서 차를 운전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마치 감독 자신이 앉아가지고 할리우드나 그쪽 근처를 드라이브하고 있는 느낌 같은 걸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편집의 스타일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달라졌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보면서 약간 농담식으로 타란티노님께서 갱년기신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영화를 보다 보면 사실 타란티노 영화 치고 굉장히 감상적인 측면들이 많고요. 실제로 그런 장면 속에 굉장히 물기 먹은 묘사들이 있어서 보다가 약간 울컥하는 순간이 온 거라 영화를 또 다 보고 나면 심지어 그 영화 예술에 관한 이 영화가 건드리는 부분들 같은 거 굉장히 뭉클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타란티노 영화에서 느낀 적이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아, 9편에 이르러서 진짜 타란티노도 많이 달라졌구나라는 걸 보여주기도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네. 그런 애환 같은 것도 굉장히 녹아 있는 것 같아요. 네. 한물간 인기 스타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영화의 얼굴은 드러나지 않지만 액션을 담당하고 있는 스턴트맨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 재밌더라고요. 네, 주인공 자체가 지금 한창 최고의 스타가 아니라 영화에 사실은 주요한 영화인이 3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샤론 테이트까지. 이 세 사람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한 사람은 50년대 반짝 인기를 얻은 텔레비전 쪽의 스타였는데 지금은 완전 퇴물 취급을 받아서 악당으로나 쓰임새가 있는 그렇게 전락한 퇴물 배우가 있고 바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죠. 브래드 피트가 연기한 사람은 뭔가 하면 그 사람의 대역 배우이기 때문에 이 운명을 함께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전락하니까 자기도 일자리가 없어지게 된 그런 어떤 그런 그 대역 배우의 애환이 있고 마지막으로 3명 중에 한 명이 떠오르는 신성이 있긴 한데 떠오르는 신성치고는 이제 막 신인급이라서 주연을 맡긴 시작하지만 아직 최고 정상까지는 이르지 못한 그런 배우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인물들이 어떤 교체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1969년도라는 게 할리우드의 그 역사로 본다면 우리가 보통 뉴 아메리칸 시네마라고 말하는 네. 도도한 물결이 70년대에 굉장했단 말이에요. 그 바로 직전 혹은 직후의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전기 할리우드라고 말했던 시절은 끝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 두 부류의 영화인들이 한쪽은 이쪽에 속해 있고 한쪽은 이쪽에 속해 있는데 그 교체기에서 신구 영화인들이 교대하는 것 같은 이야기들을 영화가 사실 펼치고 있죠. 네, 영화에 대한 이해가 높으신 분들은 네. 보면 더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옛날 영화들이 그대로 인용되고 있거나 그러기도 영화 하죠. 속 장면으로 등장하기도 해서 네. 그런 영화를 아는 분들이라면 아 이런 재미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런 영화를 모르시는 분들도 감독이 좀 친절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샤론 테이트가 등장한 영화를 실제 그대로 스틸컷으로 쓴다든지 그 장면을 그대로 보여줘서 그걸 교차해서 보여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친절하게 영화에 대한 역사 혹은 애환 같은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약간 타란티노스럽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에 보면 아주 공들여 찍었는데 실제로 이제 대탈주라는 굉장히 유명한 네네. 스티븐 맥퀸이 나왔던 영화 거기를 얼굴 부분을 따가지고 거기다가 디카프리오가 연기한 것을 씌워서 특별한 장면을 만들기도 했잖아요. 근데 어쨌건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된 것은 이 이야기가 지금 샤론 테이트가 찰스 맨슨 패밀리한테 아주 비참하게 학살당한 굉장히 유명한 끔찍한 살인 사건이 있죠. 근데 그 사건을 소재로 갖고 와서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굉장히 걱정이 됐었어요. 저도 얼마나 걱정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게 바로 타란티노 영화인데다가 그 속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피살된 그 이야기를 대체 어떻게 다룰까 했는데 보고 나서 굉장히 감탄한 측면이 있고 단순한 감탄이 아닌 것이 여기에는 타란티노의 어떤 진심 같은 게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굉장히 감동적인 측면도 있는데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 있단 말입니다. 샤론 테이트라는 당시에 떠오르는 가장 빛났던 그런 감독 중에 하나가 폴란드에서 온 로만 폴란스키라는 감독이 있는데 부인이기도 했고 또 부인이면서 배우로서도 굉장히 어떤 재능을 발휘해서 이제 곧 있으면은 진짜 스타덤에 완전히 오를 것 같은 배우가 있었는데 찰스 맨슨 패밀리라는 말도 안 되는 어떤 악마적인 행동들을 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살해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대체 서사라는 어떤 작법을 끌고 와서 실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뒷부분에 가서 완전히 다르게 묘사하는데 그렇게 한 데에는 타란티노의 어떤 짙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That is having a good time at the cinema. Hey! You're Rick Dalton. Don't you forget it.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대체 역사 혹은 대체 서사라는 어떤 기법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을 비틀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쓴다고 쳐보세요. 네.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인가 하면 예를 들면 바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히틀러가 살해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목숨을 끊었다는 건 역사적으로도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뻔히 아는 얘기를 전혀 엉뚱하게 결말을 바꾸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대체 역사나 대체 서사를 쓰는 그런 작법에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인물들이 했던 행동들을 바꾸어서 하는 방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타란티노는 굉장히 독특한 방식을 쓰고 있는데 물론 이 사람만 이러는 건 아니지만 영화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샤론 테이트는 그렇게 끔찍한 피살된 그런 희생자로 남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로만 폴란스키 남편을 등장시켜가지고 남편이 살려주게 했다든지 아니면 샤론 테이트 자체가 스스로가 몸을 어떻게 뭐 이렇게 잘 단련시켜서 적을 직접 격퇴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바꿀 텐데 그게 아니라 타란티노는 가공의 인물을 가져온단 말입니다. 가공의 인물을 가져와서 실제 우리가 잘 아는 역사적인 인물이 있어요. 이 두 개를 합쳐서 이야기를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공의 인물이 실제 역사에 어떤 것을 작용해서 다른 결말을 내도록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작법을 쓰는 건가가 사실은 이 영화나 네. 바스터즈의 핵심인 것으로 보이는 거죠. 저는 이 영화가 타란티노 감독이 스태프들에게 바치는 헌사 같은 게 아닌가 싶었어요. 분명히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를 만드는데 눈에 띄어나는 배우나 감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거기 존재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했던 사람들, 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영화이고 영화 역시 그런 식의 작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영화를 만들고 있어. 그 이야기를 역사와 대체해서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을 거고요. 저는 이제 이 영화를 이제 영화에 바치는 러브레터다라는 주제를 잡았을 때 그 느낌이 약간 두 가지였던 거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실제로 그 영화와 함께 예술과 함께 흘러간 지금은 기억조차 못하는 수많은 배우들, 스태프들 뭐 등등을 하나하나 호명하면서 실제로 러브레터를 보내는 심정으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해주고 싶은 게 하나가 있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대체 역사를 말했는데 그런 부분이에요. 대체 영화는 사실 앞에서 세상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의 해답이 저는 이 영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샤론 테이트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실제로 이제 끔찍하게 피살되어서 역사 속에서 스캔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끔찍한 사건의 피해자로만 자리매김이 되어 있는데 타란티노의 진심은 무엇이었을까? 샤론 테이트는 배우였단 말이에요. 영화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영화 예술에 대해서 진정으로 자기가 잘해보고 싶었고 노력도 열심히 했고 성실했고 재능이 있는 영화인인데 세월이 흘러서 지금 샤론 테이트에서 말하는 건 샤론 테이트라는 굉장히 멋진 외모를 갖고 있는 배우가 있었는데 임신 상태에서
실컷 굉장히 비참하게 죽었다라는 어떤 참혹한 이야기의 피해자로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타란티노는 거기서 건져서 이 인물은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영화인이었어요라고 말을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캔들로부터 그 집안에서 그 사람에게 영화인으로서 조명을 하고 싶은데 이 사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대체 역사 속에 쓰는데 그 대체 역사 속에서 이 사람을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작용하는 사람은 허구의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인 즉슨 허구가 역사에 작용하는 걸 가지고 이 얘기를 만들었는데 그 허구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영화라는 얘기고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 영화의 작법 자체가 영화가 세상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타란티노의 하나의 해답 같은 작품이라는 거죠. Shoot 'em, Tex! Tex. 또 한 가지는 이제 후반부에서 타란티노적인 방식으로 영화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너무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악당들은 말하자면 극단적인 히피들의 무리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네. 이 사람들을 이제 응징하는 방식으로 후반부가 있어지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얘기는 타란티노 영화에서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 왜 히피들이 응징을 당할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영화 속에서 보면 히피들은 영화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극중에 등장하는 이 맨슨 패밀리는 영화 촬영장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영화에 빌붙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자기의 살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영화에서 다 살인 장면들을 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는 거야 라고 영화 핑계를 대고 있고 And if you grew up watching TV, that means you grew up watching murder. 그다음 배우들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우는 진짜 같은 거 없잖아. 다 남이 써준 대사나 있잖아 라고 배우를 깎아내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Actors are phony. They just say lines that other people write and pretend to murder people on their stupid TV shows. Meanwhile, real people are being murdered every day in Vietnam. 듣기 좋고 바른 말이지만 정말 진심이라고는 일도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위선적인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화는 그 후반부를 보면 느껴지는 건 뭔가 하면 그렇게 영화 핑계를 대고 영화에 빌붙어서 하고 영화에 대해서 해악을 끼치는 인간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영화의 이름으로 복수하는 장면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영화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뭐 이런 느낌. 라는 거죠. 네. 사실 그런 대사는 등장하지 않지만 네. 그런 부분에서 후반에 이 통쾌한 부분들은 사실은 타란티노가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가 너무 명확해 보이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장면들이죠. 저 영화 데스프루프에서의 그 에피소드가 떠오르는데요. 데스프루프는 그 타란티노 사단에서 스턴트맨 역할을 하던 또 나오네요. 그러고 사람들이 보니. 주인공으로 그러네요.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때 그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자동차 액션을 직접 주연 배우가 열연을 했는데 다 찍고 났는데 너무 장면이 좋았는데 얼굴이 하나도 안 났대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스턴트맨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계속 얼굴 카메라를 피해서 연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찍어야 됐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쩌면 이 영화는 얼굴을 드러내놓지 않고 정말 열심히 영화 뒤에서 일했던 사람들한테 자 괜찮아 얼굴을 내밀어라고 한 장면 한 장면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역 배우는 자기 연기가 안 보여야 잘하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릭이라는 사람을 연기를 이제 클리프라는 사람이 대역을 하게 되는데 이제 바로 브래드 피트죠. 네. 근데 대역 배우가 너무 연기를 잘해서 자기 얼굴을 보여주고 호련의 연기를 하면은 브래드 피트가 보이는 순간 망하는 거잖아요. 대역 배우는 안 보여야 되니까. 근데 이 이야기들은 사실은 이 두 사람의 관계 자체가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허구적으로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그런 관계인데 이 둘의 관계 자체가 세상과 영화의 관계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역 배우가 연기하는 것은 그 실제 배우들을 대신해서 연기를 하는 것인데 영화 예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소재가 되는 세상에 대한 반영이거나 아니면 대리로서 그 예술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영화에 등장하는 이런 많은 어떤 모티브들 같은 것이 기본적으로는 다 영화에 관한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부분들이 있는 거죠. 제가 어떤 그 지상파 프로그램에 나와서 네. 그 배우 이정은 씨하고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배우 한 사람이 어떤 역할을 연기한다면 우리나라 인구에서 한 명의 인구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게 재밌어 하셨었는데 저는 그 가상의 이야기, 소설, 영화 같은 것들이 하는 일이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제한된 인구에서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사실은 그 인물을 연기하고 만들어냄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물을 이해시킬 수 있게 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역사든 뭐 인생이든 그런 것들이 어쩌면
영화와 소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타란티노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영화를 만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